반갑습니다. 떨리네요. 이곳 홍릉은 사실 지난 수년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화두 혹은 뭐 인생의 돛대 뭐 이런 것처럼 홍릉이란 이름은 제 머릿속에 수년간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명성황후, 조선의 마지막 왕비이자 대한제국의 첫 번째 황후인 명성황후의 능이 있었던 곳입니다. 1895년 10월 8일 일본 공사 미우라에 의해서 명성황후는 일본인 48명의 칼날 아래 살해당하는 사건, 이른바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는 자신의 침전에서 일본인에게 살해당하고 생전에는 얼굴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왕비가 발가 벗겨져서 국부검사를 당했다라는 일본 외무성의 에이조 문건이라는 곳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화장한 뒤에 경복궁 향원정에 뿌렸기 때문에 시신도 없었습니다. 그 시신도 없이 2년 2개월 동안 복잡한 정치적 사건들, 고종의 아관 파천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시신도 없이 2년 2개월에 걸쳐서 치러진 아주 슬픈 국장의 기록, 그것이 홍릉의 시작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이 홍릉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광이 저에게 주어져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명성황후의 죽음, 그리고 명성황후의 죽음을 기록한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가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일본의 국내청, 이른바 천안궁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90년 만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을 주목을 요하는 부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이시죠? 어디죠? 광화문입니다. 명성황후 살해 사건의 을미사변의 첫 번째 총성이 올렸던 곳입니다. 자,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시겠어요? 이것이 조선 경복궁의 축이고 이것이 조선 총독부의 축입니다. 부계가 위에서 보니까 굉장히 삐뚤어져 있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조선 왕궁의 정맥을 총독부를 세우고 틀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광화문의 뒤틀어진 모습입니다. 이것은 광화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대한민국의 간판,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이곳에서 올렸던 첫 발의 충성, 일본의 조선 진출을 가장 반대하는 인물,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한 을미사변이 시작한 곳에 바로 조선의 축과 총독부의 축이 그대로 충돌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인데요. 항공사진입니다. 제가 뭐 컴퓨터 지식이 잘 없는데 어떻게 뭐 물어물어 해가지고 항공사진을 구했는데 이것이 경복궁의 축이고, 이건 지금 광화문 광장 조성하기 이전의 사진입니다. 하나의 건물 보이시죠? 이게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경복궁의 축과 정확하게 맞지 않고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틀어졌는가? 여기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총독부의 축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고궁박물관이 틀어져서 이렇게 앉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저의 하나의 꿈을 이야기하라면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 보셨던 광화문 광장, 세종로의 축을 바로잡는 것과 지금 남아있는 이 고궁박물관을 헐고 다시 이 경복궁의 축과 맞는 것을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역사, 우리의 얼굴은 왜 이렇게 틀어지게 됐는가? 이것은 한일 관계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는 식민지 36년에 대한 청산,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5년 한일협정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수교를 체결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것을 일단락 지었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화재 반환이라든지
그밖에 요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인데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문화재 반환에 대한 청구권이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문화재들을 돌려받았기에 이런 것들이 종결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 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2005년도, 2004년도에서 5년도 한일협정 관계문서가 공개됐을 때 제가 일일이 어떤 문화재를 돌려받았는데 대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약 6천 점의 문화재들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일본이 1432점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그중에 반환된 문화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한말 우체부가 쓰던 모자, 모표, 우체부의 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안동 우체국 이런 데서 썼던 도장들이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영등포 전화국의 무슨 도장, 전주 우체국 도장, 그리고 이것은 뭐 집신 이런 것들로 이 1400점의 대부분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 그 정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사, 장관, 문화재 전문가가 가서 이런 것들을 받아오고 소위 석굴암, 다보탑, 가야왕릉을 도굴당하고 다이나마이트로 백제왕릉이 터뜨려져 가면서 일본에게 문화재를 뺏겼는데 겨우 집신과 도장 쪼가리를 받고 이 문제가 끝났다는 거.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일본 정부에 현실적으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뭔가 제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화재 반환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럽니다. 많은 사람은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느냐. 왜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원래 독립운동은 대학 교수하고 관료가 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세상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제가 가끔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가슴 아프고 울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04년, 5년쯤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도쿄대학에 우리나라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이 귀중서고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이걸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본 도쿄대학하고 조선왕조실록 반환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이 제가 돌아온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조실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중종실록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도쿄대학에 찾아가서 강탈한 조선왕조실록을 돌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위할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처음에 도쿄대학에 조선왕조실록을 돌려달라고 가니까 도쿄대학이 저를 보고 물어요. 근데 왜 한국 정부가 안 오고 스님이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원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갈 때 너희들이 지금 이걸 돌려주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갈 터인데 그때가 되면은 대한민국 정부보다 저를 찾는 게 훨씬 도움될 거라고. 그랬더니 돌려주더라고요.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이 도쿄대학이 실록을 돌려줬을 때 이제 제가 문화재 반환 운동을 했어요. 첫 번째 성과를 얻었습니다. 65년도 한일협정 이후에 최초로 국보급 문화재를 돌려받은 케이스인데요. 이 사건이 이 홍릉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잇는 또 하나의 인연으로 발전합니다. 이 사건이 종결될 때 갑자기 이 돌려줄 때 서울대학이 나타났어요. 도쿄대학이 서울대학에 주고 서울대가 자기들이 노력해서 받았다고. 그래서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건 아무리 현실적인 방법이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반환운동한 사람들을 다 버리고 서울대학이 마치 한 것처럼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밖에 올 수 없다면 우리가 이 현실을 좀 인정하자. 이런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 쿠시다 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위치한 곳인데요.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현양사라는 우익단체가 만들어낸 신사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다다요시라는 사람이 만든 칼인데요. 토카츠아키라는 사람이 칼을 한 자로 기증했는데 이 칼에 조선의 왕비를 이 칼로 찔렀다라는 복납 기록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명성황후를 바로 절명시킨 칼, 그것이 바로 히젠도라고 불리는 칼입니다. 이 칼끝이 사람의 숨을
거두기 위한 아주 전문적인 살상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롭게 단련되어 있고요. 바로 이 칼의 모습입니다. 전문이신데 일순전광 잔호호 몽함 근직. 몽함은 이제 토우카츠와키의 그 호입니다. 당시의 작전명, 명성황후 살해 사건의 작전명 일순전광 잔호호. 여우 사냥이라는 것을 성공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라는 칼집에 명문을 새겨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사의 궁사가 칼을 뽑아서 저에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돌려달라고 제가 사실은 하려다가 너무 칼이 무서워가지고 그 얘기는 참 못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의 국모를 찔러 죽인 칼을 기념물처럼 신사에 보관한다는 게 우리를 이 사람들이 국가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일본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짓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당시 명성황후를 살해하기 위해서 갔던 48명의 자객들의 모습입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다치 겐조라는 한성신문사 사장인데요.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 사건을 주도했던 미우라 고로라는 당시 일본 공사의 자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 명성황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제가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명성황후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만난 하나의 중요한 저에게 또 하나의 경험인데요. 안중근 의사가 1909년 하르빈에서 이토우를 저격할 때 장전했던 하나의 탄환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헌정 기념관에 있는 탄환인데요. 이토우 히로부미 사건에 안중근이 발사한 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탄환은 이토우 옆에 있었던 만선철도 이사 다나카 세이지로라는 사람의 넓적다리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이토우는 안중근의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하르빈에서 이토우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3발을 저격하고 나머지는 이토우 옆 사람에게 저격했는데 그때 맞았던 만선철도 이사 다나카 세이지로가 재판이 끝나고 대련경찰서 여순재판소로부터 환부받은 총알을 일본 헌정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이렇게 가니까 일본 사람들 저에게 비웃어요. 너희 나라는 헌법 원본도 분실하고 대한민국 국세도 분실한 나라인데 이 의궤에 찾아가면 또 분실할 거 아니냐 그리고 저에게 뭐 그런 말 합니다만 그 사람들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현대사의 격동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너희들 헌법 원본을 얼마나 잘 보관하냐 하고 제가 일본 헌정기념관 갔을 때 우연히 더 발견했던 안중근의 탄환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 도대체 이토우를 쐈느냐? 네.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토우를 저격한 10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토우가 조선의 국모를 죽였기 때문이다. 명성황후의 죽음이 이토우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이로부터 명성황후의 죽음으로부터 피로써 피를 씻는 한일 관계의 업보 그리고 독립운동의 시발점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 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견한 저를 뭉클하게 한 사진입니다. 이것이 명성황후의 죽음부터 국권 상실기에 있었던 의병의 모습입니다. 다 연령대가 다르고 입은 옷이 다르고 소년병의 모습도 보이죠. 이분들이 일본의 조선 침략에 맞춰서 싸워서 3.1운동의 세력이 되고 만주 무장운동의 세력이 되고 또 독립운동의 세력이 됐던 준엄한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분들의 흐름이 결국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져 왔던 것은 아닌가. 자, 그런 취지에서 이 홍릉, 지금 금곡 홍릉에 있는 모습이지만 이 홍릉으로 이어진 이것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또 조선왕실의게 반환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명성황후의 죽음의 기록,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 일본 천왕궁, 이른바 국내청, 이른바 천왕궁에 끌려갔다가 이번에 되돌아오게 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제가 뭐 일본에 가서 데모도 하고 40여 차례 일본 방문을 통해서 일본 외무성 또와 협상을 하기도 하고 반환을 촉구해서 5년여의 노력 끝에 이번에 돌려받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진정서를 제출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안 된다면 남북이 같이 힘을 합쳐서 민족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일본 국내청에 있는 조선왕실의회에 반환을 요구하자 해서 제가 직접 평양에 방문해서 북쪽의 조선불교대연맹 관계자들과 평양의 광법사라는 곳에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 같이 불공을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일들,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은 뭐였는가? 오늘의 주제, 나를 바꾼 한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저를 2004년 교토라는 곳에서 이끌었던 한 권의 책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아주 2004년의 여름, 우연히 교토에서 서가에서 제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스에마스라는 도쿄대 교수가 쓴 청구사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조선왕조실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도쿄대학에. 우연히 이 앞장을 넘겼을 때 저를 바꾼 운명적인 그런 글귀와 만나게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저자, 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자가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합니다. 라는 귀절입니다. 물론 이제 이 책에 있는 오탈자를 바로 잡아달라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잘못된 사실, 도쿄대 조선왕조실록이 있는 왜곡된 역사,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우리 문화재, 우리의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아달라는 그런 무슨 간곡한 일본 학자의 부탁처럼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온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시했나요? 어쨌든 저는 이때부터 조선왕실의회 반환운동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같이 뜻을 모으는 사람들도 했습니다만 사람들 제가 다 미쳤는지 알았을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힘들다라고 했지만 저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과 정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질 수 있고, 또 계란이 바위를 못 깬다고 사람들 얘기하지만 그 계란에 혼이 들어갈 때, 혼이 들어간 계란은 얼마든지 바위를 깰 수 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40여 차례 일본 방문을 통해서 일본 최고의 정치적 상징인 천왕궁을 상대로 조선왕실에게 반환을 요구해서 지금 그것이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혼이 담긴 계란이 바위를 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그런 모범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그것이 오늘 홍릉테드에서 여러분과 저를 바꾸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길 바라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